을 통한 반사적 이익에 저는 오늘부로 바른미래당을 탈당합니다. 오늘 저는 12년 전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했던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하고자 합니다. 절 기대하고 사랑해준 당원과 지지자들, 동료 의원들께 항상 미안합니다. 고향에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 저도 열심히 하고 이번에 그 윤석열 정권 심판에 힘을 보태겠습니다. 네, 이 정권에 꼭 경종을 울려야 됩니다. 같이 하시죠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임종석 문제를 이유가 없잖아요. 운동권 청산론이냐 전 정부 책임론이냐 뭐 분명하지가 않아요. 명문 정당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. 거예요? 친문이 반명은 아니잖아요. 그래서 오케이, 이게 그 분위기. 너무 그게 다음 얼척이 주입니까? 없는 거지. 이현주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해서 국민의힘에서 정치 활동을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있었는데 다시 돌아갔어요, 원친정으로. 어떻게 보셨어요? 그랜드슬램에 실패를 하셨더라고요. 그동안에 이제 원내 정당을 다 거치셨으니까 개혁신당까지 가실 줄 알았는데 저렇게 모든 당을 다 가시는 분이 개혁신당에는 끝내 입당을 안 한 걸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포용력이 부족하지 않나. 얼마나 포용을 안 했으면은 거기에 안 가고 민주당을 가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이현주 의원이 민주당 간 게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아니 얼마 대표 전까지 탓이군요. 아니 얼마 전까지 콘서트 같이 다녔잖아요. 예. 예. 그래서 다들 뭐 정적 행보를 같이 할 줄 알았는데 결국은 가만히 끝내 있는 이준석 대표가 당하는 꼴이군요. 근데 거기를 안 가셨어요. 그리고 사실은 민주당원들이 얼마나 환영할지 모르겠어요. 지금 조금 전에 영상에 나왔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를 뺀 나머지 구성원들의 반응은 굉장히 뜨뜻미지근하잖아요. 그게 방송이니까 더 강하게 표현을 못 하셔서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떨떠름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. 그 이현주 의원이 민주당에서 처음 그 인재 영입이 돼서 그 등원을 할 때 사실은 본인의 힘으로 된 게 아니고 민주당의 힘으로 됐어요. 인재 영입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광명을이라고 하는 아주 그 호남세가 강한 지역의 공천을 받아서 당의 힘으로 국회의원이 됐는데 결국은 탈당을 해서 한 바퀴를 돌고 이제 7년 만에 민주당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사실은 당원들하고 화학적 유기적 결합이 가능할지 그 부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네, 이현주 전 의원이 공천을 어디로 받을지 이 여부가 또 관심이지 않겠습니까? 일각에서는 임종석 실장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중성동갑인가요? 이 지역의 전략 공천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 내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질 것 같은데. 그러세요. 저는 뭐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생각해서는 그렇습니다.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이현주 전 의원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강한 이 지금 공격의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. 네.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일부 먹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한자 사자성어로 이야기하면 소탐대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앞서 당장 말씀하실 대로 만약에 중구 성동갑으로 만약에 공천할 경우에 지금 거기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잖아요.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권 교체에 대한 책임론과 관련해서 친문계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친문 정권의 저격수인 이현주 의원을 투입한다? 그럼 당내 내부는 정말 말 그대로 폭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.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번 평산마을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? 명문정당을 이야기했잖아요. 명문정당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.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.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현주 전 의원 이렇게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구설수 올라온 거 있잖아요. 한번 보십시오. 보시면 민주당의 상당한 지지층들도 충격을 받을 이야기들이 많이 했잖아요. 예를 들면 뭐 이 학교의 그 급식 조리 노동자들 보고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라고 이야기한다든지 예를 들면 강경화 그 외교부 장관 청문회 때 아니 외교부 장관은 국방을 잘하는 남자가 돼야 된다든지 뭐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상당히 뭐 내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의 지향점 가치하고 과연 일치하느냐는 부분이에요. 예.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들도 상당히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다. 또 하나의 문제는 아까 송영문 변호사 말씀이 지금 거기 개혁신당에 안 간 게 이준석 대표 때문에 안 갔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.
한자 또 이것도 한자 사자성어로 이야기하면 네. 감탄고토예요.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거예요. 쉽게 말해서 이 지난번 민주당을 탈당할 때도 만약에 본인의 정치적 입증이 보장이 됐다고 한다면 탈당했을까요? 그리고 지난번 그 4년 전 총선 때 어디로 갔습니까? 그때 그 미래통합당 지금 국민의힘 전신당으로 가서 어디 출마했죠? 부산으로 갔잖아요. 부산은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안방 같은 곳이에요. 그런데 보장이 됐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. 이번에 만약에 개혁신당에 가서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민주당 가서 만약에 출마하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. 말 그대로 감탄고토죠. 그렇다고 한다 이 부분의 진정성을 가지려고 하면 본인이 이번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어야죠. 그 이야기 끝까지 안 하시잖아요.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민주당은 제가 생각할 때 이번에 정말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한민수 대변인 두 분이 이제 비판했으니까 네. 뭐 반론하시려면 기회 드릴게요. 왜 이현주 전 의원을 민주당에서는 그러면은 받아준 걸까요? 차재현 교수님은 이거 소탐 대신일 거다. 여러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데. 일단은 뭐 제가 반론이라기보다도 제가 아는 선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탈당을 한 분들 중에도 물론 뭐 지금 뭐 이현주 의원처럼 국민의당 가신 분들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? 지난 대선 때도 그때 대화합 차원에서 그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였고 다 복당을 받아줬고 그 이후에도 몇 차례 이제 돌아오겠다는 분은 심사를 거쳐서 복당이 됐습니다. 이현주 의원이 그간에 나가서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비판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내에서도 이번에 그 복당 얘기가 나온 지가 한 달 정도 됐어요. 예.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제가 아는 그 과정은 이현주 의원 측에서 이제 본인이 말씀하셨으니까 정성호 의원을 통해서 어떤 복당의 의사가 전달이 됐고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당대표와 상당히 오래된 사이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그 의사를 전달하고 전화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. 정성호 의원이 전달하니까 대표가 전달한 거예요. 여기까지가 팩트고 제가 아는 거는 이 당대표나 당 지도부나 차원에서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 본인이 이현주 전 의원이 복당을 하면은 무슨 공천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. 일단 복당만 허용한 거다. 예.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. 저는 뭐 지금 미안하다는 표현을 쓰면서 사과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네. 2차, 3차 이현주 의원이 또 전 의원이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